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사정담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국민의힘은 내부 총질하는 당대표 문자 파문의 여진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잇따라 실책을 범하고 있는 권성동 당대표 직무대행체제를 조기 종식하고 새로운 지도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윤영걸 전 매경닷컴 대표님과 국민의힘 분위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 대표님, 네. 윤석열 대통령이 권성동 원내대표와 텔레그램 문자, 네. 이게 공개돼 갖고 지금 일파만파 이렇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데,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배신의 정치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유승민 그 당시는 원내대표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유승민 당시 원내대표를 겨냥했는데 이번에 권성동 원내대표가 실수인지 의도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 문자 내용이 공개가 됐어요. 네. 윤심이 드러났다고 봐야겠죠. 그래도 드러났다고 봐야죠. 예. 네, 그동안에 뭐 이준석을 별로 안 좋아한다는 얘기는 있었지만은 그게 완전히 대통령 문자로 나타났으니까 그게 뭐 사실로 드러난 거죠. 저는 저런 얘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봐요. 아, 대통령도 뭐 감정이 있는데 대통령 후보 출마했을 때 이준석 당무 거부하고 가출을 2번이나 했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 당시 얼마나 괴롭혔어요. 입당 때부터 괴롭혔죠. 대통령 되면은 뭐 지구를 떠난다 소리까지 한 사람인데, 그렇죠. 저는 뭐 그거는 뭐 어느 정도 감정이 있는 건 뭐 다 알고 있었고 한데, 저는 권성동이라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자진 사퇴해야 됩니다. 자진 사퇴 염치가 있으면 지금 벌써 사고로 3번째 친 거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건수안박법 진짜 그 말도 안 되는 법을 덜컥 합의해주고, 또 뭐 9급 공무원 채용인데 뭐 7급 압력을 넣었는데 뭐 9급밖에 안 됐다고. 그것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사나. 이게 지금 9급 되고 싶어가지고 노량진 컵밥 먹고 공부하는 그 젊은이들 2030 얼마나 그렇죠. 지금 화가 나겠습니까? 이번에 또 문자 공개했는데 얼마 전에 그 당 의원들한테 문자 조심하라고 시달도 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원내 수석 부대표인가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직접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저는 송원석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 저는 의도적인 미필적 고의에 의한 문자 공개라고 봐요. 자기 당내 위상, 나 그 장제원 이런 사람하고 나는 급이 달라. 대통령으로 바로 보는 사람이야. 문자 그렇죠. 주고받는 거야. 주고받는 거 너희들 봤지? 까불지 마. 국민의힘이 저는 한심한 게 여기에 대해서 한 사람도 어떻게 책임을 묻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네? 전에는 그래도 그럼요. 뭐 초선이라든가 재선들 그럼요. 젊은 의원들이 들끓기도 하고 그럼요. 뭐 이거 치받기도 하는데 요즘에는 그냥 완전히 어떻게 그렇게 쥐죽은 듯이 들어가지고 벌써 2년 후에 공천 걱정하고 있는 거죠. 저는 윤핵관한테 줄 안 쓰면 떨어진다. 그렇죠. 윤핵관이라는 말도 이제 쓰면 안 되고 이런 거를 빨리 측근들, 옛날에 어느 정치인이 그런 얘기 했잖아요. 권력은 측근 때문에 망하고 재벌은 핏줄 때문에 망한다고. 박지원이가 얘기했습니다. 그렇죠. 그거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윤핵관이라는 이 사람들한테 대통령이 어떻게 보면 휘둘리는데 국민들이 볼 때는 윤핵관 이꼬르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윤핵관을 통해서 대통령을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나올 수가 없죠. 저는 윤 대통령을 아끼고 우리 미래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윤핵관, 특히 권성동 빨리 쳐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윤핵관 하면 우리가 이제 흔히 세 사람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권성동, 장제원은 잘 알고 그 밑에 좀 급은 낮지만 이철규 의원이라고. 그렇죠, 있죠. 그런데 이철규 의원이 이준석을 아주 직격으로 오늘 나섰네요. 본인의 SNS에 그 붉은색으로 이렇게 딱 쳤더라고요. 이거 잘 보이라 그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죠. 거기서 앙천대소다 이렇게 맞불을 놨어요. 그러니까 어제 이준석 대표가 울릉도에 가서 강도구역이다. 겉으로는 양머리를 내놓고 뒤에는 개고기 판다. 속임수 쓴다는 얘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성동 텔레그램 메시지 보고 이중적이다. 이걸 비난한 거죠. 근데 이제 이철규
국민의힘 그 윤핵관 중에 하나인데 그분은 또 앙천대소다. 하늘을 보고 웃는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대응도 저는 좋지 않다고 봐요. 그러니까요. 그 이철규 SNS 보면 지구를 떠나겠다고 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이준석 아닙니까? 그렇죠. 네. 윤석열 대통령 되면 나 지구를 떠나겠다. 네. 내 꿈은 유승민 대통령 만드는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아직도 혹세 무민하면서 세상을 어지럽히니 앙천대소할 일입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뭐 내용은 맞는 얘기예요. 이준석이가 국민의힘 대표로서 내부 총질 많이 한 것도 사실이고 싸움 많이 하고 뭐 평지풍파를 많이 일으킨 건 사실인데 그 30대 청년 하나를 온 당하고 대통령까지 나서서 이게 손봐주는 이런 꼴이 되잖아요. 집단 이지매가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준석이 정치 생명만 더 연장시켜주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사법 판단에 좀 맡기고 좀 우리 민생이라든지 우리 국가 비전 나가야 될 길이라든지 이런 거 고민해야 되는데 맨날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 한심합니다. 예. 그 이준석 대표가 또 거기에 이런 말도 덧붙여서 썼더구만요. 카메라가 들어오면 눈웃음 치면서 악수를 하고 카메라만 사라지면 윽박을 지르고 있다. 아, 원래 정치인들이 그렇죠. 뭐 정치인들이 인상 쓰다가 카메라만 비치면 활짝 웃잖아요. 예. 죽을 정도가 됐어 하더라도 카메라 비치면은 카메라 보고 웃는다잖아요. 어쨌든 지금 이 사태가 국민의힘이라든가 또 뭐 우리 국민들 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빨리 수습이 돼야 하는데 지금 이준석 대표도 어떻게 보면은 이 이야기 양두구육 뭐 윤핵관을 지칭을 했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윤석열 대통령도 염두에 둔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아주 상당히 애우를 다해서 했는데 뒤에 보니까 내심이 다르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또 윤핵관의 이제 뭐 작은 윤핵관 이철규가 또 이렇게 직공을 하고 나섰기 때문에 자칫하다가는 이게 잘못하면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준석 대표가 또다시 갈등하는 그런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특성상 끊임없이 말썽을 일으킬 거예요. 논쟁적인 이슈를 자꾸 끌어대가지고 왜 가만히 있으면 자기는 잊혀지니까. 그렇죠. 뭔가는 사건을 계속 만들고 사고 칠 거예요. 지금 뭐 또 지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전국을 지금 순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자꾸 이렇게 윤핵관 대통령 측근이라는 사람들이 자꾸 이준석 멍석을 깔아주는 거예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냥 거기에 대해서는 초연하게 정말 당의 미래를 위해서 걱정해야 되는데 당 대표하고 원내대표까지 같이 맡고 있는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차라리 성동격서로 됐으면 좋겠어요. 권성동 격서. 성동격서는 전략도 있고 작전이 있잖아요. 동쪽에서 치고 동쪽에서 소리 지르고 동쪽으로 치는 것 같이 하다가 실제로는 서쪽으로 친다는 게 성동격서 아니에요? 이런 작전도 없이 그냥 불쑥. 그러니까 무능한 사람들은 되게 자기가 무능한 줄 알아서 가만히 있거든요. 여기는 무능하면서 경솔해요. 그러니까 당을 자꾸 진흙탕으로 빠뜨리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대통령의 저는 결심도 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큰 측근의 문제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은 권성동 리스크가 너무 크다. 본인의 능력에 비해서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사실은 원내대표 맞는 것도 지금 힘에 붙이는데 거기다 집권당 사실상 대표 아닙니까? 대표를 맡고 있어요. 직무대행이. 거기다가 뭐 경솔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는 거기다 과욕까지 부리고 있어요. 지금 본인이 당대표가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는 또 이준석하고도 이렇게 손발을 맞췄잖아요. 너 그대로 있다가 내년 4월에 내가 원내대표 끝나면 6월에 물러나면 내가 그때 당대표 나갈 수 있는 시간이 있지 않냐. 지금도 그래가지고 권성동 대표가
조기 전대라든가 네. 비대위까지를 지금 맡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굉장히 어떻게 보면 무능한 사람한테 작전 지휘권을 몽땅 몰아준 거죠. 네. 굉장히 저는 국민의힘이 좀 많이 좀 걱정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저 당 최고위원들 있잖아요. 예. 당 대표가 어떤 식으로든지 물러났으면 자신들도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의자 삐끄덕거리고 그냥 권성동 밑에서 그냥 같이 있을 때가 아니에요. 사표 내고 비대위 체제로 가야 돼요. 비대위. 예? 전당대회는 뭐 이준석에 대한 법적인 문제가 또 있거든요. 내년 1월 되면 또 복귀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그때 되면 또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또 여러 가지 또 사고로 지정했고 거리가 아니라 사고로 했기 때문에 전당대회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비대위 체제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런데 참 그 최고위원회도 과거 같으면은 최고위원회가 상당히 권위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해서 네. 이 선출하다 보니까 중진이라든가 당에 어떤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당 대표 나와서 떨어져 버리면 네. 당 대표 하나만 있고 그렇죠. 최고위원들은 지금 보면 전부 초선들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볼 때는 정치의 지휘자도 제대로 알까 싶은 사람들이든가 원해. 그렇죠. 이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 쥐고 있어야 자기 힘이 그 그렇죠. 최고위원 앉아보니까 이 사람 뭐 중진들도 와서 부탁하고 그러니까 절대 안 늘어나려고. 그렇죠. 뭐 2년 후에 총선 출마할 때 뭐 그 공천 노리고 네. 지금도 뭐 당협위원장이나 뭐 이준석하고 그 잘 지내는 최고위원들이 있었잖아요. 예. 뭐 한 자리씩 하려고 그 내고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게 최고위원들이 정말 한심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든 이 당을 수습하려면은 지금 당내에서도 당장 조기 전당대회는 어렵지 않겠느냐. 네. 우선 뭐 거기에 출마할 네. 자격이 있는 사람들도 특히 이제 안철수 네. 의원 같은 경우는 입당은 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당에 안착할 네. 그런 시간을 벌기 위해서 좀 현재 권성동 체제를 그대로 유지했으면 했는데 이렇게 권성동이가 다른 일은 삼진 아웃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벌써 세 번째 아니에요. 삼진 아웃. 음주나 이런 네. 것은 그냥 원아웃 아닙니까? 네. 한 번 실수하면 네. 아웃 아니에요. 네. 성추행 뭐 이런 것들은. 그렇죠. 삼진 아웃. 이건 뭐 네. 그것보다도 사실은 정치적인 파장은 어마어마하게 큰 그렇죠. 일을 저지르고도 지금 그냥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머리만 숙이면 되나요? 그렇죠. 일을 하다가 실수했으면 그건 용서를 해줘야죠. 예, 예. 뭐 야당과 협상한다든지 국가 비전을 좀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뭐 실수하는 거는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예. 근데 이거는 대통령하고 문자한 거를 기자들이 떡 보였어요. 일부러 보라는 거죠. 그 위에서 다 이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납부 거부 왜 송환 사건, 그 기수노부 송환한 거, 그것도 어떻게 알려줬습니까? 그때 김유근 안보실 제2차장, 그 양반이 보고한 문자를 기자들한테 들켰잖아요. 근데 권성동 중진 의원이 카메라 항상 비추고 있다는 걸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라나 이런 거는 민생이나 이런 건 아예 생각 안 하고 장제원보다 난 힘 있어. 이거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이죠. 예? 사고라고 할 수 없을 정도의 사고가 나오니까 정말 위험한 사고라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런 문자를 오전에 주고 받았는데 네. 지금 오후 4시 13분이란 네. 말. 그때 왜 또 보냐 이 말이야. 어? 그때 봤더라면 문자가 왔으니까 대통령한테 문자 왔으니까 어떻게 좀 보다가 들켰을 수도 있는데 오후에 다시 본 것은 누가 보더라도 이게 고의성이 있지 않느냐. 그렇죠. 그런데 또 일부에서는 권성동이 평소 하는 거 보면 저 실수일 가능성도 높다. 저희 덜렁덜렁하고 그런다고 하지 않습니까? 경솔하죠.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당내에서도 이제는 권성동 체제를 조기에 마감하고 네. 당장은 뭐 조기 전대하기 그러니까 비대위제로 가다가 적정한 시점에서 이제 조기 전대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나 네.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의 뭐 중진이랄까 원로랄까 할 수 있는 두 사람의 반응이 너무 다르네요.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도 사람이다 하고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옹호한 반면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뭐 본인 얘기입니다. 무슨 놈의 집권당이 이러냐 뭐 이렇게 하면서 네.
뭐 참 국정 동력 찾기 힘들다 이런 식으로 나가면 빨리 해결해야 한다. 뭐 네. 뒤에 말씀은 옳습니다만은 또 뭐 두 사람 말 다 일리는 있죠. 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뭐 그 선대 본부장 하다가 갑자기 잘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감정이 아직도 있는 약간 거죠. 억하심이 있죠. 자존심이 강한 분이거든요. 나를 쫓아내. 그리고 또 됐잖아요. 떨어졌으면은 그거 봐라. 더 했어. 봐라 했을 건데. 그러니까 아직도 억하심정이 있고 이준석이 유일하게 또 따라다니는 사람이 김종인이거든요. 키지 아닙니까? 김종인 키. 그러니까 뭐 김종인은 늘 윤석열 대통령한테는 비판적이고 홍준표는 아무래도 대구시장 하려면은 현 정권하고 사이가 괜찮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TK 민심이. 예. 대권을 노리고 아직은 미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현직 대통령, 네. 자기 당 대통령하고 척을 져가지고는 안 된다는 네. 것을 이해창 때 배웠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와이에 쏘고 네. 등 돌렸다가 결국 안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래서 홍준표 대구시장 말에 좀 점수를 더 주고 싶어요. 예. 대통령도 사람인데 뭐 문자 온 거 그냥 답해 준 거 네. 예, 문자 씹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래 뭐 내부 총질 뭐 이런 거 얘기를 조금 언급을 한 건데 좀 뭐 그게 노출돼서 그렇지 개인 간에 뭐 이거는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건 공적인 일이 아니잖아요. 개인 간에 이제 문자 보낸 건데 그걸 이제 노출된 권성동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엄청난 해당 행위를 한 거죠. 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직접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도 도어 스태핑을 안 했고 네. 오늘도 특별한 입장이 지금 나오지 않았어요. 어제도 또 기자들이 이제 민생경제대책회의 갔다 올 때 물었는데 그냥 바로 집무실로 직행을 했고 대신 최영범 홍보수석이 유감 표명을 하고 오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뭐 최영범 홍보수석의 말에 그렇게 무슨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지 그렇죠. 않습니까? 뭐, 지금 너무 겉돌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데 지금 그 문자로 나타난 그 윤 대통령의 내심은 이제는 이준석이가 나름대로 6개월 후에 돌아오겠다고 권투중대를 노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복귀 불가 판정을 내린 건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봐야죠. 내심이 그렇다는 게 다 드러난 거예요. 그렇죠. 뭐. 그렇다고 한다면은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 뭐 집권당이 되기 전부터 갈등이 있어가지고 여러 가지 힘을 받지 못했는데 대통령이 된 이후에도 자기 정치하고 있는 거 이러다 보니까 이게 당과 정부가 일체감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의 차기 지도체제도 우리 이제 언론용어로 보면은 윤석열 친정 체제를 구축하고 싶다는 그런 욕망이 있다고 봐야겠죠. 당연히 뭐 그 당하고 2인 3각 아닙니까? 집권 당하고 같이 떨어져서는 갈 수가 없죠. 그래서 저 내부 총질하는 이준석은 제가 보기에는 뭐 바꾼 걸 잘하는 것 같고 그 뭐 성상납 비호 갖고 이제 6개월 됐지만은 다른 이제 지도 체제를 바꿔야겠죠. 그래서 좀 국민의 좀 여망을 담은 좀 머리가 좀 신선한 사람, 달고 다른 정상배 말고 정치인하고 정상배하고 다른 점이 정치인은 다음 세대를 생각하고 정상배는 다음 선거를 생각한다잖아요. 저 선거만 앞두고 저렇게 꿍수 부리는 저 브로커들 좀 빼고 좀 미래를 보는 좀 프레시한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좀 지도 체제로 좀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돼요. 그럼 누가 있을까요? 지금 뛰는 사람들은 김기현, 또 안철수, 뭐 조경태라든가 김태호 이런 사람들도 나도 몇 선이냐 뭐 이러고 있다는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호흡을 맞출 수 있는 그런 참신하고 국민들한테 또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 강기훈이가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무슨 강기훈이가 그렇죠. 권성동 문자에 나타났는데 강기훈과 함께 뭐 해가지고 강기훈이가 누구냐 이런 게 아주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역시대 집권당 당대표라는 건 어느 정도 무게감이 있고 또 경륜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게 일반적인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새로운 사람을 좀 찾아야죠. 당 내에도 저는 많이 있다고 봐요. 자기가 꼭 그 많이 경력은 없더라도 뭐 이준석도 사실 영선인데 됐잖아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경험 전혀 없는데 당대표가 됐거든요.
안 할 말로 뭐 저 요새 반도체 맡고 있는 양양자 예. 이런 사람 영입해서 그냥 당 대표 시켜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표가 얼마나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면 뭐 당이 좀 뭔가 좀 국민들한테 충격도 주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초선 재선 의원들이 반이 훨씬 넘는 근데 이렇게 눈에 띄는 사람이 없어요. 과거 같으면 뭐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정동영 같은 경우 재선 때 당대표고 대선 후보까지 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당시 가장 세다는 권노갑을 그냥 일격에 대통령 앞에서 그 김대중 대통령 앞에서 물리쳤지 않습니까? 그러고 일어섰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이 국민의힘은 저 모양인지 글쎄, 그냥 웰빙 체질이 몸에 뱄나요 전부? 그 초선들 단톡방도 거의 안 올라온대요. 왜냐하면 문자라도 올려서 뭐 좀 찍히면은 다음 공천에 영향을 받을까. 그래서 아예 그냥 이 단톡방에도 글을 안 쓰고 거의 뭐 모임 자체도 없고. 그러니까 이 권성동 이런 사태는 어떻게 보면 초선들부터 이거는 말이 안 된다. 이런 그럼 모여서 좀 목소리도 내고 그렇죠. 그래야 하는 거죠. 문제 좀 삼아야 되는데 다들 찍소리 안 하고 있어요. 그러나 뭐 지금 자기 뭐 비대위원장은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당 대표는 아무래도 김기현 전 원내대표, 안철수 의원. 사실은 안철수 의원은 윤석열과 단일화할 때 당은 본인이 맞는다고 생각을 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지난번 뭐 총리 인선 때도 본인이 고사를 한 걸로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경제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본인이 4차례나 비상경제 민생회의를 직접 주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가지고 민생 경제 메시지를 내려고 아주 가진 예를 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건 사실 한덕수가 해야 하는데 한덕수는 나몰라라 해버리고 앉아있고 그런데 이렇게 문자 파문으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완전히 갇혀버리는 거죠. 그게 문자 파문이 덮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민생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저는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보고 감세 정책, 뭐 법인세라든지 소득세라든지 종합부동산세 이런 것도 좀 부담을 줄여주고 하는 측면은 저는 방향을 잘 잡고 있다고 봐요. 기업 살리기, 되살리기 이런 것도 아주 저는 좋다고 보는데 이런 사태들이 꼬리가 몸통을 흔든다고 이런 게 자꾸 나니까 다른 게 그냥 덮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진짜 할 사람은 어떻게 보면 총리도 또 아무것도 안 하고 그러니까 옛날 문재인은 측근 뒤에 숨었었거든요. 안 나타났잖아요. 꼭꼭 숨어라 머리카락 보일라. 뭐 어려운 건 하나도 안 나타나고 측근한테 다 떠넘겼어요 문재인. 그래서 비겁하다는 얘기 많이 들었는데 윤석열 지금 정부는 대통령만 총알 맞고 있어요. 대통령만 앞장서서 체격이 커서 이제 혼자 화살을 다 맞고 있는데 아무도 그걸 거들어주지도 않고 오히려 더 좀 부추기고 사고를 자꾸 치고 있다 측근들이.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권성동 직무대행 원내대표가 이번 사건에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에만 전념하겠다 하면서 당대표 직을 내놔야 해요. 직무대행직을. 그래야 하는데 그럴 생각은 지금 전혀 없는 없죠. 것 같고. 얼굴 표정 보면 뭐 미안하다 사과는 하지만 전혀 송구한 표정이 없던데요. 그러니까 특히 윤석열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그게 호흡을 맞춰야 할 이른바 윤핵관들이 자기들끼리 또 싸움을 벌이면서 권성동, 장제원 힘겨루게 하면서 대통령한테 엄청난 부담을 주고 있는 그런 게 사실 아닙니까? 과연 그 사람들이 뭐 지난 1년간 조금 대통령 되는데 도움을 주었을지 모르지만 정말 우리 자유우파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윤석열을 얼마나 밀었습니까? 그렇죠. 마음으로 밀고 뭐 물심양면으로 밀었잖아요. 그럼요. 우리나라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오만하고 방자하냐 이거예요. 우리나라 중도 보수 유권자들이 전략적 선택을 했다고 봐야 돼요. 그렇죠. 왜 피눈물을 흘리면서 전략적 선택을 한 거예요. 보수 쪽에 인물이 없으니 박근혜 대통령 국정농단 수사를 가혹하게 했다는 비난까지 받던 윤석열 대통령을 후보를 영입한 거죠. 그래서 전략적으로 밀어줘서 대통령을 만든 건데 저게 윤핵관, 장제원, 권성동이가 만든 겁니까? 자기들이 공은 지금 다 차지해버린 착각이죠.
그러다 보니까 그렇지 않아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아주 낮아가지고 국정 동력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상황인데 윤핵관들 싸움 또 이번에 문자 파문 이런 것 때문에 가장 지금 많이 떨어진 것이 2030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도 또 영향을 또 줄 거 아닙니까? 이번 사건. 영향을 준다고 봐야죠. 예. 이 젊은 애들은 이준석하고 자기랑 동일시를 하거든요. 자기가 직장에서 핍박받고 이런 게, 내 모습이 이준석 같아. 이게 감정이입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요. 예, 그러니까 자꾸 이런 사건들이 나올수록 이준석한테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윤석열 대통령이 당무에 대해서는 뭐 이래라 저래라 감나라 변하라 하지 않고 당한테 맡긴다. 그럼 뭐 당의 자율권을 준 것은 좋지만 윤핵관의 그러한 오만방자한 행태에 대해서는 경고를 할 필요가 있고 대통령이라는 게 행정만 하는 게 아니고 대통령은 정치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 틀에서 방향을 설정을 해주는 것이 또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 아닌가요? 그렇죠. 당연히 그렇죠. 당이 저렇게 풍신박산되고 혼돈한 상황이면 그걸 정리를 해줘야 대통령이 국정을 제대로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물꼬를 터주고 여러 가지 역할을 할 거는 해야죠. 물론 뭐 당 옛날처럼 뭐 대통령이 당 총재까지 겸임하고 뭐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네, 물론이죠. 하지만은 어느 정도 이 국정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특히 또 야당이 저 한 200석 가까운 야당은 저 지금 무조건 반대만 하고 벌써 탄핵을 얘기하잖아요. 거기를 돌파하려면은 여당과 대통령이 혼연일치가 돼야죠. 그래서 이번을 우리가 흔히 전화위복이라고도 합니다만은 이 문자 파문 이것이 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습니다.